어머님,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며느리 수진이가 마당으로 끌고 온 건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녹슨 바퀴, 찌그러진 손잡이.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것 같았죠. 용돈벌이 하세요. 폐지 주우시면 되잖아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본 온천 가시는데 어머님은 이걸로 돈도 벌고 운동도 하시고 일석이조죠? 저는 마당에 세워진 리어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제 인생이 저 리어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우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세요. 저는 이금자입니다. 올해 65이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44살 때였어요. 아들 민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점심때는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40만 원. 저녁에는 아파트 경비 보조 일을 했죠. 50만 원.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21살 민우가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댔어요. 친구들이 자식한테 너무 다 퍼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우만 잘 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엄마 회사 다니면서 결혼 자금 모으기 힘들어. 32살 민우가 결혼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의 퇴직금까지 털어 2억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전세 자금이었어요. 보증금 한 푼 안 받고 제 명의로 계약했죠. 민우야, 수진 씨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건데? 엄마는 작은 데서 살면 돼. 걱정 마. 저는 역 근처 28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화장실도 딸린 방이었지만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우가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면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을 봤어요. 예쁘더군요. 민우 옆에 서 있는 수진이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 잘 부탁해. 첫 명절, 민우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반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앉지 마세요. 소파 비싸거든요. 저는 놀랐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민우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2년 뒤 명절에는 아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명절은 친정 부모님이랑만 보내기로 했어요. 민우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죠. 손주 태민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얼마나 예쁘던지요. 태민아, 할머니야. 수진이가 아이를 확 안아버리더군요. 어머님, 애 안 씻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5년이 흘렀어요. 그 아파트는 재개발 호재로 시세가 5억까지 올랐습니다. 민우는 가끔 전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엄마, 건강하시죠?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이 됐고 민우는 42이 됐죠. 아파트 시세는 6억까지 올랐어요. 5월 초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우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에서 기다리세요. 안 치웠어요. 거실에서 수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완전 좋아하실 거야. 일본 베프 온천 프리미엄 코스. 1박에 80만 원짜리. 개인 노천탕에 가이세키 요리 나오는 거. 다음 주 출발이야. 기대하셔도 돼. 수진이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쪽 창문이 열려 있었죠. 어머님, 잠깐만요. 수진이가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끌고 왔어요.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녹슨 바퀴, 찌그러진 손잡이.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것 같았죠. 이거요. 수진이가 리어카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뭐? 용돈벌이 하세요. 폐지 주우시면 되잖아요. 요즘 폐지값 올랐다던데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본 온천 가시는데 어머님은 이걸로 돈도 벌고 운동도 하시고 일석이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민우야. 네. 너 엄마 말 들었어? 아, 네. 수진이가 준비한 거예요. 민우는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마당에 세워진 리어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제 인생이 저 리어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죠.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아 천장을 쳐다봤어요. 40년이 뭐였을까? 제가 뭘 한 걸까?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죠. 58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우네가 사는 그 아파트요. 명의는 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우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향한 곳은 등산로가 아니었어요. 역 앞 부동산 중개소였죠.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전화번호를 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시죠? 저 이금자예요. 혹시 아파트 매물 상담 가능할까요? 아, 이씨. 어떤 아파트요? 서울 외곽 신도시 그린빌 아파트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김 사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아파트요? 지금 그 동네 난리예요. 재개발 확정되면서 시세가 미쳤어요. 6억은 기본이고 6억 5천까지도 가능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 가족이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혹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러시구나. 명의가 이 씨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계약은 비밀로 하고 잔금 날 통보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현금 거래 가능한 사람,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들한테서 집을 빼앗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마당에 세워진 리어카가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도요. 2주 뒤 김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씨, 정말 좋은 분 나타났어요. 강태호 씨라고 52살인데 현금 즉시 거래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 씨 이름 듣더니 꼭 이 집을 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태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사흘 뒤 중개소에서 만났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태호 씨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금자 씨, 기억 못 하시죠? 죄송한데 어디서 배웠나요? 15년 전이요. 시장 청소하실 때요. 강태호 씨가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누렇게 바랜 쪽지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 그때 노숙자였어요. 한겨울에 시장 앞에서 쓰러져 있었잖아요. 이 씨가 119 불러주시고 국밥집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새벽 청소하다가 쓰러진 남자를 봤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출동이 늦어져서 제가 택시 잡아 국밥집으로 데려갔었죠. 그때 국밥 먹으면서 이 씨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강태호 씨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 그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씨 말씀 듣고 정신 차렸습니다. 일용직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건설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꼭 사고 싶어요. 시세보다 높게 드릴게요. 6억 5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아니에요. 시세대로만 받을게요. 안 됩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40년간 아들한테 쏟아부은 정성보다 15년 전 한 번의 작은 친절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온 거예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6,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요. 급하게 이사 가셔야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급한 거니까요. 중개소를 나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고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민우가 모르는 은행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제주도를 검색했어요. 해변 마을 월세 매물을 봤습니다. 애월읍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 40만 원.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죠. 여보세요. 제주도 집 계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입주 원하세요? 다음 달 초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잔금일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였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우네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2번 전화했지만 바쁘다고만 했죠.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앨범 하나, 화장품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40년 인생치고는 너무 가벼웠죠. 잔금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민우 엄마로 살던 인생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민우네 아파트로 향했죠. 5시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아직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등기부등본, 퇴거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사진 한 장. 마당에 세워진 리어카 사진이었죠. 뒷면에 메모를 남겼어요. 40년 폐지 주운 값이 6억 5천이더라. 이제 내 인생 주우러 간다. 또 다른 쪽지도 넣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노릇 열심히 했다. 이제 나도 이금자로 살고 싶구나. 건강해라. 봉투를 문 앞에 놓았어요.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후련했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40년을 살았던 도시였죠.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손님, 여행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사 가요. 아, 제주도로요? 요즘 많이들 가시던데. 좋은 선택이세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심을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새 유심은 제주도 가서 사기로 했죠.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우도 수진이도 태민이도 저 밑에 있었죠. 안녕.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시간 뒤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에어르 바닷가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이금자야, 이제 시작이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정말 기쁜 눈물이었죠. 이거 뭐야? 수진이의 비명소리에 민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이가 현관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무슨 퇴거 통보서? 민우는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강태호로 바뀌어 있었죠. 거래 금액 6억 5천만 원. 이전 날짜는 어제였어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마당에 세워뒀던 리어카 사진이었죠.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폐지 주운 값이 6억 5천이더라. 이제 내 인생 주우러 간다.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노릇 열심히 했다. 이제 나도 이금자로 살고 싶구나. 건강해라.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수진이가 쪽지를 뺏어 읽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 6억짜리 집을 그냥 팔아버려?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전화해봐야겠어.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안 돼. 뭐? 그럼 집으로 찾아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 민우는 급하게 옷을 입고 어머니 월세방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우편함에 계약 해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 이사 가셨어요. 사흘 전에요.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가시던데. 아, 제주도 가이드북을 우편함에 버리시길래 혹시 거기 가시나 싶더라고요.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회사는 조퇴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어떻게 2주 안에 나가라고? 우리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당신 엄마인데 몰랐다고? 명의가 시어머니였는데 왜 신경 안 썼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6살 태민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조용히 해. 지금 그럴 때야. 수진이가 아이한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민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 집주인 강태호 씨는 법대로 2주 안에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다른 세입자와 계약되어 있어서요. 법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민우는 이곳저곳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금도 없이 집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했죠. 대출받자. 전세 대출이라도. 당신 신용등급으로 얼마나 나와? 기껏해야 1억이야. 그럼 어떡해. 부부는 매일 싸웠어요. 태민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우는 결국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율은 연 18%예요. 3개월 연체하면 담보로 잡은 차 가져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우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채 5천만 원에 대출 1억을 합쳐 겨우 전셋집을 구했어요. 역 근처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었죠. 이사 날 민우는 마당을 봤습니다. 리어카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어버이날에 갖다 놓은 그 리어카였죠. 저거. 수진이도 리어카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삿짐 차가 떠났어요. 민우 가족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아빠, 우리 새 집 작아? 태민이가 물었어요. 응, 조금 작아. 얼마나 작은데?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밖에 안 보였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수진이가 또 울었어요. 태민이는 엄마 여기 무서워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월세방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28만 원짜리 방에서 혼자 뭘 하며 살았을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다음 날부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채 이자만 한 달에 75만 원이었어요. 월세 55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에 태민이 학원비까지 하면 민우 월급 3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일을 나가야겠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마트 계산대 일 구했어. 한 달에 90만 원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서서 계산하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됐죠. 예전엔 백화점에서 쇼핑했는데 이제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고 있네.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사채 이자를 내지 못했어요. 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차 가져갑니다. 민우는 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 쪽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달째 수진이가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폐지 주우러 가. 뭐? 돈이 필요하잖아. 시어머니가 하라던 대로 할게. 수진이는 정말로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골목을 돌며 박스를 주웠어요. 리어카에 가득 실어 고물상에 갔죠. 오늘 18kg이네요. 9,000원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9,000원이었어요.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 폐지 줍는다고 놀려. 신경 쓰지 마. 엄마, 왜 폐지 주워? 부끄러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내가 뭐가 됐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준 리어카로 폐지 주우면서 살고 있잖아. 이게 정상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날 밤 2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주도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아니고요. 그냥 계신 곳을 알고 싶어서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막혀 있었어요. 넉 달째 민우는 봉투에서 꺼낸 리어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읽었죠. 40년 폐지 주운 값이 6억 5천이더라.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4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는지요. 그 돈으로 자기한테 아파트를 사줬는지요. 민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40년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갔다니. 웃기죠? 택시 어디 가세요? 에어르 바닷가 쪽이요. 택시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볼 시간도 없었고요. 여기에요. 작은 단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대문에 빨간 지붕이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금자 씨 맞으시죠? 열쇠 여기 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자식들은요? 다 컸어요. 이제 각자 살아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적당히 무심한 것 같았어요. 좋았죠. 집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앨범 하나,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리어카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렸죠. 민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 생각하자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앞 카페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공방이라는 예쁜 이름이었어요. 도자기 공방 겸 카페였죠. 어서 오세요. 젊은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도자기 수업 신청하려고요. 완전 초보인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여기 수강생분들 대부분 60대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등록금을 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이었어요. 민우 학원비 한 달치보다 훨씬 싼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쓰는 돈이요.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공기 빼세요. 그래야 구울 때 안 터져요. 선생님 말을 따라했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물컹하게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금자 씨 손재주 좋으시네요. 처음인데 형태가 예뻐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칭찬을 들어봤던가요? 민우는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 덕분에라고 한 번 말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갈매기들이 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바다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금자야, 잘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픈 게 아니라 후련해서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에 공방에 가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고요. 이금자 씨, 혼자 사세요? 공방에서 만난 박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68살이라고 했어요. 네, 혼자요. 저도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요. 찾아와요? 명절에 한 번씩이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박순애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자기 작품이 쌓였어요. 작은 접시, 머그잔, 꽃병이었죠. 이금자 씨 작품 많이 쌓였는데 판매해 보실래요? 여기 카페에서 전시 판매하거든요. 제 작품을요? 사람들이 살까요? 당연하죠.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 딱 요즘 스타일이에요. 저는 얼떨떨하게 작품 5개를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개당 3만 원이었어요. 사실 팔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이금자 씨, 완판이에요. 다음 작품도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현금 15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걸 누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금자 씨 작품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계속 만드세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이금자 공방. 작았지만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어요. 간판이 도착했을 때 대문에 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2달째
작품이 또 팔렸습니다. 이번엔 10개였어요. 30만 원이 들어왔죠. 이금자 씨,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요즘 다들 그걸로 작품 팔아요.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서툴렀지만 배워봤어요.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올렸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작품 구매 가능한가요? 예뻐요. 따뜻한 느낌이네요. 3달째 저는 매달 5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재료비 내고 나면 조금 남았어요. 그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평생 사보지 못했던 새 책이요. 이금자 씨 수업도 해보실래요? 초보자들 가르치는 거요.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제가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좋아요. 초보자 마음을 아니까요. 한 달에 2번만 주말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첫 수업 날 5명이 왔습니다. 모두 6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처음 흙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손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수강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재밌어요. 선생님, 저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불렸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말했어요. 선생님, 혼자 사신다면서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진심이었습니다. 넉 달째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파도가 반짝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번호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금자로 살 거야.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대답하듯 철썩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작품 3개를 팔았다. 9만 원이 들어왔다. 저녁에는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 맛있었다. 내일은 새 꽃병을 만들 것이다. 행복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써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지 5달째였습니다. 민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죠. 여보, 이번 달 사채 이자 어떻게 해? 수진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월급 나오면. 그럼 연체잖아. 또 연체하면 차 가져간다고 했어.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태민이는 방 안에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습니다. 민우 씨,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개인 사정은 회사에서 봐줄 수 없어요. 다음 달까지 만회 못하면 인사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일을 하다가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술이나 한잔 할까? 오늘 저녁에. 미안, 바로 집에 가봐야 해. 민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술값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가 현관에 없었습니다. 리어카 소리가 골목에서 들렸죠.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수진이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은 까맣게 탔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8,000원. 고생했어. 고생했다고? 당신 엄마가 시킨 일하는 거잖아.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태민아, 무슨 일 있어?
아빠, 학교 옮기고 싶어. 왜? 애들이 자꾸 놀려. 엄마가 폐지 줍는다고. 거지 같다고.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 애들이 뭐라고? 엄마 때문에 창피해. 왜 폐지 주어?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돈 벌어야 우리가 밥 먹고 살지. 그래도 폐지는 싫어. 부끄러워. 태민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웠죠. 6달째 회사 동료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지난번에 빌려준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미안해, 다음 달에 꼭. 나도 급한데.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줄게. 민우는 또 다른 동료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려 먼저 빌린 동료한테 갚았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발을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 아까워. 약국에서 파스나 사올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다고. 수진이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7달째 태민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아빠, 학교 안 갈래. 애들이 자꾸 때려. 뭐? 누가? 반 애들이. 거지 새끼라고 욕해. 민우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태민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하는 것 같던데요. 아, 그게.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조치를.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먼저 안정을 찾으셔야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8달째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혼하자. 뭐?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수진아, 좀 더 버텨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열심히? 벌써 8달째야. 나 더 이상 못 버텨. 태민이는 어떡하고. 태민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살아. 수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9달째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냈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르브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혹시 이금자 씨라고 아세요? 60대 여성분인데. 아, 이금자 선생님요. 공방하시는 분이죠? 공방이요? 네, 도자기 공방이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어요. 바닷가 쪽에요. 민우는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대문에 이금자 공방이라고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민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당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도자기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작품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차를 마시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내가 저 행복을 망칠 자격이 있을까? 돌아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공항이요? 구경 다 하셨어요? 네, 다 봤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친정으로 가.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서명해. 수진아,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갈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민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수진이와 태민이가 집을 나갔어요. 태민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월세방에서 느꼈을 외로움이 이런 거였을까요? 민우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반지하 월세방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월세를 2달 연체했거든요.
이번 주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퇴거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짜리가 있었죠. 방 크기는 3평도 안 됐습니다. 짐을 쌌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사주신 이불, 낡은 옷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리어카 사진은 그대로 가져갔어요. 고시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환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43 나이에 고시원 신세였습니다. 회사는 다행히 다니고 있었어요. 실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해고당하지는 않았죠.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태민이 학원비 이번 달 것 보내. 알았어. 2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에서 거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무심코 이금자 공방을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나왔어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자기 작품들, 바다 풍경, 공방 내부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사진도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물레를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오늘은 새 손님들과 함께 접시를 만들었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보람찼습니다. 내일은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셔야겠어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선생님 작품 너무 예뻐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 보면 용기가 나요. 민우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몇 달 전 사진들도 봤어요. 어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작품을 만들며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민우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태민아, 잘 지내니? 응. 아빠는? 아빠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재혼한대. 뭐?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다음 달에 결혼한대.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 곧 볼게. 알았어. 아빠,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평사원으로 남아 있었죠.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또 어머니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에어릅에 도착했습니다. 이금자 공방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웃고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1시간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움직임도 가벼웠죠. 나한테서 벗어나니까 저렇게 건강해지셨구나. 민우는 뒤돌아섰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벽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금자 공방 도자기 수업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초보자 환영. 민우는 전단지를 한참 봤습니다. 손님, 이금자 선생님 수업 들으실 거예요? 카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봤어요. 선생님 정말 좋으세요. 학생들한테 엄청 친절하시고요. 요즘 예약이 밀려서 한 달은 기다려야 해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들 있어요. SNS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찾아가면 엄마는 행복하실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우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으로 다시 어머니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65년을 살고서야 알았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요. 하지만 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맴돌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46이 됐어요. 어머니는 68이 되셨고요. 태민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새아버지와 잘 지낸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났지만 어색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계셔? 태민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제주도에 계셔. 할머니 보고 싶은데. 연락처 알아? 아니,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머니 소식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한테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아빠는 할머니 안 보고 싶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해 겨울, 민우는 또 제주도에 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금자 공방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고 웃고 있었죠. 민우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걸로 됐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손님, 눈 오는 날 제주도 참 예쁘죠? 네, 예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니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제주도 좋은데.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고시원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 인스타그램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리고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금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옆집 김순자 씨가 인사했어요. 72살이지만 저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순자 씨, 오늘 산책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같이 갈래요?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울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금자 씨, 요즘 작품 예약이 한 달치나 밀렸다면서요? 네, 감사하게도요. 대단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한 게 이렇게 잘 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죠.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10시에 학생들이 왔어요. 5명이었죠. 서울에서 온 분도 2명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만든 컵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접시 만들어 볼까요? 학생들과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공기를 빼고 물레를 돌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보세요.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요. 그러세요. 자기 인생 사는 거 정말 좋아요. 학생들이 돌아가고 저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만든 작품들을 건조대에 올려놓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주문이었어요. 머그잔 5개 주문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주 정도 걸려요. 괜찮아요. 이금자 선생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주문을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제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 원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거든요. 이금자 씨 요즘 바빠 보이던데? 마을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일이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지. 우리 마을에 이금자 씨 같은 분이 있으니 자랑스러워.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 손주가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 누구네 밭에서 무가 잘 자란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냥 듣고 웃었어요.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웠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이면 충분했죠. 식사 후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오늘 만든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흙을 만지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일은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셔야겠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60대가 되면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작품 너무 예뻐요. 저는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어요. 정성스럽게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걸었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가요. 무서웠습니다. 65에 혼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떠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민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생각납니다.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요. 민우는 민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금자 인생을 사는 거고요. 바닷가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일출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40년간 폐지 주우며 살았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라는 보물을 주었어요.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올리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에 달린 이금자 공방 간판을 봤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이금자요. 마당에 들어가 물레를 켰어요. 새 작품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흙을 올려놓고 물레를 돌렸어요. 손으로 모양을 잡고 천천히 올려갔죠. 이금자야,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흙이 모양을 잡아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선생님, SNS 보고 찾아왔어요. 작품 직접 보고 싶어서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손님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선생님, 작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는 거죠. 마음이요? 네, 만들면서 행복한 마음을요. 손님은 머그잔 2개를 샀습니다. 6만 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쓸게요. 고마워요. 행복하게 쓰세요. 손님이 돌아가고 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바다를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식사 후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죠. 오늘 새 손님이 왔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작품을 사가며 행복하게 쓰겠다고 했다. 나도 행복했다. 내일은 새 꽃병을 만들 것이다. 바다 색깔로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65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은 누군가의 엄마로,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이금자로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이금자야, 앞으로도 잘 살자.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누구의 어머니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이금자로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찾던 행복이었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는 반짝이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금자로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먼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